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은 집안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풍수 소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두시는 방법을 잘 몰라 엉뚱하게들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에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바꾸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은 사진이든 그림이든 글씨든 그 기운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은 반드시 거는 원칙이 있으며 또 걸려야 하는 위치가 있으며 또 해당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족들의 작은 사진들도 전시가 되어 있을 것이며 또 그림이 걸려 있거나 좋은 글씨들이 걸려 있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에 대한 원칙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무엇이든 제대로 잘 있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못 둔 그림이나 글씨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지 또 걸려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풍수의 기운은 여러분을 번영으로 또 행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생명이나 또 살아있는 기운이 보이는 것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그림이나 글씨는 무조건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보이거나 또 그 의미가 명확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뭔가 교훈이 될 만한 것을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좋은 글씨 한 점, 또 좋은 그림 한 점을 집안에 거는 것은 집안의 번영을 이어가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씀도 하셨으며 또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도 고가의 예술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네, 좋은 그림이나 글씨는 아주 고가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의 원칙은 무조건 그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잘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슬픔이 보이는 것, 또 어둠이 보이는 것, 또한 좌절이나 안타까움이 보이는 것은 집안에 절대 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무엇이든 행복이나 희망이 보이는 것을 집안에 거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임무라는 의미가 있는 경우에나 집안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안에 절대 걸어서는 안 되는 그림으로 인물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진이라도 그러한데요. 물론 관광을 가셔서 풍경이나 배경과 같이 여럿이서 같이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혼자 나온 것은 가능한 걸어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악산 정상에서 혼자 찍은 독사진은 절대 집안 벽에 걸어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족분들이나 단체로 찍은 사진, 또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혼자 찍은 사진은 액자에 넣어 전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벽에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독사진이나 초상화 역시 벽에 걸어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작은 액자에 넣어 어딘가에 올려두어서 전시를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은 무엇이든 특별한 의미, 즉 교훈이 되는 사람, 또 나의 목표가 되는 사람, 또 삶의 방향성을 배우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절대 벽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온 사진은 절대 전시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이 될 만큼 크게 찍힌 사진들이 말입니다. 네, 이런 사진은 절대 전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진은 사진첩에 넣어서 보관을 하십시오. 물론 아주 작게 나와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야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과 비슷한 크기로 모르는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은 절대 전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동물만의 사진은 절대 전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현대에는 많은 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기르고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들만의 단독 사진을 찍어서 크게 만들어 벽에 걸어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는 바로 초상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안고 찍으시든 데리고 찍으시든 사람이 같이 나온 사진을 전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화를 만든다는 것은 생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나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여 사람의 경우도 초상화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요청을 하는 것이지 절대 타인의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면 우리 풍수학의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이 동물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죠. 하여 그들의 삶에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을 동물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하여 그들의 단독 사진을 찍으시더라도 이것을 사진첩에 넣어두시든 또 작은 액자에 넣어 어딘가에 올려두시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는 일, 그런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항상 좁은 곳에 두지 마시고 넓은 곳에 두세요. 여러분 절대 그림이나 사진은 좁은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좁은 곳은 항상 불행을 의미하고 또 불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사람의 사진이나 걸리는 그림, 또 전시되는 그림들은 항상 보아서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 또한 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모서리나 끝부분에는 사진을 두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항상 어디에 올려두시더라도 가운데 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는 동물들의 사진이나 그림들도 당연히 그러한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밝은 곳에 두시고 어두운 곳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좋은 것을 나쁜 곳에 두는 것이며 또 나쁜 것을 좋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네, 어두운 곳은 집안에서 거의가 나쁜 곳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곳에는 가능한 사람의 사진이나 풍수를 위한 그림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현관복도에 그림을 두신다면 그곳에서 무조건 가장 밝은 곳은 가운데입니다. 네, 또한 거실에서도 가운데가 가장 밝은 곳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곳이 무조건 그림이든 사진이든 걸려 있어야 하는 곳이며 또한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풍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돈과 관계되는 것은 현관에 두지 마시고 현관 복도에 두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항상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곳 현관은 명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돈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여 현관 안에는 절대 돈을 상징하는 또 부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글씨들이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나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은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곳에서 끝입니다. 네, 이런 그림이나 사진은 반드시 여러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전시가 되든 걸리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사진이나 그림들이 전시되는 원칙 또 걸리는 원칙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모든 번영과 부를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